우리은행이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에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잔금을 받고 임대인이 은행에 가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이제 순위가 밀려가지고 임차인이 후순위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입시고 당일 세입자가 이제 몰래 이제 근저당을 막는다는 거죠. 은행이 이제 확정일자 조회를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로 은행에서 이제 은행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출 심사 전에 담보주택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입 신고 당일 이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출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실행 경우에 이제 세입자가 후순위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이제 우리은행, 한국부동산과 함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가 있다는 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보증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전세로 인한 어떤 임대인과 어떤 임차인의 마찰을 막을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됐을 때도 우리 임차인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세입자가 이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이길 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이제 등기가 되면 바로 그날 효력이 발생하죠.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이 이제 후순위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은행 지점에서 주택담보심사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가격이 6억인데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억에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엔 4월 19일 날 이제 잔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주택을 이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듣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4월 20일 날 이제 0시 후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임대인이 4월 19일 날 잔금을 받고 잽싸게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추가 대출을 받은 거죠. 3억에 대해서.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임대차 계약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6억을 믿고 3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4월 19일 날 발생을 하죠.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이제 저당권의 효력은 4월 19일이 되고 그 다음 임차인의 효력은 4월 20일 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선순위가 돼가지고 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을 우선 배당하게 됩니다. 계산안에서는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대출 하기 전에 요거 이제 확정일자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고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주택 매매 가격에서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심사를 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만약에 이제 주택 가격이 6억이라고 그러면 3억 정도는 대출을 해주겠죠. 아무 문제가 없죠.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고 그러면 큰 피해를 입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 시에 전세 계약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정 일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만약에 이제 경매가 된다고 그러면 임차인의 선수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전입이 3월 2일이고 주택인도가 3월 2일이고 확정일자가 3월 5일이면 효력 발생은 3월 5일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이 3월 3일이고 주택인도가 3월 4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은 2월 말에 줬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3월 1일 날 듣겠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효력 발생은 이제 전입과 주택인도가 이제 돼 있는 주택인도 3월 4일 기준으로 이길 0시가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입과 주택가 확정일자가 3월 2일 날 했다고 그러면은 3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민력 전입과 주택인도를 대항력으로 합니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경매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세입자는 반드시 이제 배당용을 종기까지 이제 대항력 유지를 하고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배당 순위는 이제 현재 이제 3순위인 경우에 이제 그 당해세가 이제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확정일자 이후 어떤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세입자에게 먼저 이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이제 3순위 당해세, 해당 주택의 당해세는 무조건 이제 3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계약권에 대해서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순위에서는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임차 등기 및 확정일자, 이제 임차권, 임대차 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따져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당해세라는 거는 이제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 이제 그런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가산금이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이제 담보물가가 담보물자 설정된 시에 예측하는 조사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4순위는 이제 순위를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위가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 임차권 등기, 그 다음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게 저당권과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이 서로 이제 경쟁을 했을 때 현재는 동일한 날짜에 했을 때 저당권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경매 발생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또 주택이 이제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4.5%, 한국이 3.5%입니다. 1% 정도 차이가 있죠. 근데 향후에 이제 금리가 당분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최소한 이제 0.5에서 1%는 추가로 아마 상승할 더 이제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아마 현재 이제 그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금리를 당분간 이제 하락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이제 주택가격 하락을 저지할 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그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이 상당히 문제인데 깡통 전세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보다 더 이제 높은 경우죠. 그 전세가 비쌀 때 계약을 했는데 주택이 이제 하락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역전세라는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기존에 비싸게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가 낮은 경우죠.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보다 더 이제 더 나가지만은 전세 가격이 하락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세하고 깡통 전세는 분명히 이제 다른 의미겠죠.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면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이제 수사 의뢰인 106건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20대하고 30대의 어떤 거의 이제 피해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약간 사회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보고 그것도 봐야겠죠. 이제 그 반드시 이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대출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당일날 대출 신청, 그러니까 잔금 당일날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그걸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해서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요 분지 단지별 서울의 이제 그 주요 대단지 단지 계약률을 보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70%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동의 GS자이 네디언트가 59.6%가 됐다는 이제 쉽게 말하면 미분양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보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올림픽 기간이었죠. 198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분당, 이제 일산 이런 데 상당히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대량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주택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이제 주택이 하락을 했죠. IMF까지. 그리고 IMF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택이 부족했죠. 수도권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는 이제 주택이 이제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주택 가격이 또 추가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그 엘리트 주식으로 보면 엘리트 3파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이렇게 상승 후에 이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이제 얼마까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조정에는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현재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한 7, 80%된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루하게 행보하는 한 6, 7년 정도는 이제 가격이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대차 계약 후 이제 잔금 받은 날 이제 임대인이 어떤 고의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이제 그 어떤 이자를 납부를 못해가지고 경매되는 경우에 이제 그 저당권을 가진 이제 금융기관이 선순위가 됨으로써 이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일날 이제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 일자를 은행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